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외부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2025년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주 특별한 손님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름 자체로 하나의 장르가 된 그녀. 독보적인 매력, 그리고 색채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죄송합니다. 제가 칭찬을 굉장히 멋있게 하는 편이어서. 예.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바로 안예은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능소와 창귀, 상사와 각종 드라마, 웹툰, 그리고 웹소설, OST가 좋은 곡들이 진짜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은님이 2020년부터 네. 매년 남양 특집 네, 시리즈물을 내시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선 6번째 앨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공포라디오를 오래 해서 그런지 공포라는 주제로 네. 그렇게 음악으로 표현해내는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신선하기도 하고요. 네. 혹시 그 예은님이 이 공포라는 주제로 네. 그렇게 기획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2019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저의 이름과 저의 음악들이 알려지게 된 데 너무 큰 도움을 주신 이제 역적이라는 드라마의 네. 총감독님이신 김진만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 그분께서 이제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네. 저를 너무 살뜰하게 잘 계속 챙겨주셨는데요. 드라마 종영 후에도. 근데 2019년에 뵀을 때 감독님께서 한창 사바하라는 그 작품에 꽂혀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이제 이현아, 너는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제일 큰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셔가지고 네. 저는 그냥 밥 먹으러 왔는데 갑자기 그런 걸 철학적인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모르겠는데요. 그랬는데 소리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약간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던 게, 네. 저도 청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뭐 영화든 만화든 그냥 글로 읽는 괴담이든 공포를 매개체로 한 무언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데, 공포 영화를 영화관에서 볼 때랑 집에서 볼 때랑 물론 많은 차이들이 있겠지만 네. 제일 큰 차이가 저는 소리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겁쟁이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저도 너무 겁쟁이여서 이렇게 눈도 당연히 가리는데 귀를 같이 막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소리를 작게 들으면 덜 무섭다는 생각에서 제가 귀를 막았던 거겠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때까지 생각을 한 번도 못 했구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뭔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고, 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음악으로만 공포심을 만들 수도 있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감독님이 정말 뒤통수를 세게 때려주셨어요. 세게 때려주셨네요. 그 공포 라디오랑 네. 예은님의 그런 남양 특집 앨범들이랑 네. 뭔가 소리라는 매개체, 네. 그걸 이용한다는 점에서 되게 일맥상통하는 건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은님, 2025년 네. 6번째 앨범의 주제는 네.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6번째 남양 특집에 모셔온 귀신은 네. 지방령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나요? 못 보시죠? 네, 저는 뵐 생각도 없고 네. 뭔가 경험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네, 겁이 너무 많아서. 저도 살짝 쫄보라서. 네. 네. 저는 살짝 정도가 아니고. 예. 그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쫄보로, 겁쟁이로 유명하시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특별히 그 공포 또는 귀신이라는 네. 이런 소재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간단히
묘사를 하자면 네. 제 생각에는 이런 공포를 좋아하는 영혼이 겁쟁이의 몸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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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그러니까 공포를 소재로 한 무언가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제 정말 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남양 특집 작업을 계속 하면서 저도 이 모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편곡팀 친구들한테 한번 우리는 다 겁쟁인데 이런 무서운 무언가를 창작하는 게 약간 모순적이지 않아? 라고 네. 한번 물어봤었는데 네. 친구가 누나 우리는 겁쟁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공포영화 보고 에이 별로 안 무섭네 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친구가. 그러니까 어떤 게 무섭고 이런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작업을 열심히 하게 되고 재밌게 하게 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제가 겁이 없었다면 뭐가 무서운지 잘 모르니까 오히려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미지의 존재에 대해서 네. 그렇게 알아간다는 게 네.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그쵸. 네. 자, 그러면 그 예은님께서 네. 남양 특집 시리즈 앨범을 만드실 때 네. 뭐 영감을 네. 어떻게 얻으시는지, 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흉가 체험을 가신다든지 절대 안 가고요. 아니면 즉답 감사합니다. 네, 네. 또는 집에서 강령술을 귀신을 부르는 강령술을 한다든지 뭐 특별한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혀 없고요. 네. 일단 흉가 체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에 만든 지박 제목이 이제 지박인데요. 이 노래를 작업을 하게 된 것도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모든 괴담을 다 무서워하는데 유일하게 무서워하지 않는 계열이 그 흉가 체험 계열이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계속 보거나 읽으면서 근데 이거는 뭔가 인과응보적인 괴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거기 있는 귀신이었어도 네. 화가 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냥 가만히 이 장소가 좋아서 네네. 그냥 몇십 년, 몇백 년을 계속 그 장소에 있는 건데 네. 갑자기 인간들 모르는 젊은이들이 막 와가지고 거울 깨부수고 이러면은 나 같아도 붙어가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서요. 그래서 이제 이번 지박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흉가 체험이나 뭐 무슨 이렇게 혼숨 이런 거 진짜 절대 하지 않고요. 굉장히 말을 잘 듣는 편이어가지고 네. 이런 뭐 금기나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가면은 뭐 어디 들렸다 가라 이런 것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요번 노래가 완성이 되었고 전에 만들던 노래들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SNS나 뭐 요새도 쓰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웹 서핑을 하면서 네. 이렇게 이런 설화가 있구나 이런 귀신이 한국에 있구나 네. 라든지 그런 거를 수집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고요. 그래서 어떤 배경 지식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노래로 발전을 시켜서 작업을 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한국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감정의 결이 비슷하세요.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계층들이 귀신이 돼서 네. 뭐 요런저런 그래서 한이 많으시고 이런 귀신이 있어 나는 이런 귀신인데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하는 작업을 이제 4번째 남양 특집이었던 홍련까지 하고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길게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네. 고민을 그때 많이 하면서요. 남양특집 음원을 발매하는 원래 의도대로 소리로 공포를 만든다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서,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낸 가위라는 노래나 요번에 낸 지박이라는 노래는 그 전에 네 분의 귀신 친구들보다 이야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운드적으로 많이 무섭게 하려고 예,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시원해질 것 같네요. 저도 2번 연속, 3번 연속은 못 듣겠더라고요. 네? 무서워서. 본인 곡을. 네. 네. 네, 다른 분들은 가능하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그렇게 웹서핑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혹시 그 쌈무이 공포 라디오는 보셨는지? 제가 네. 겁이 정말 많아서. 네. 그 웹서핑 하실 때 좀 네. 봐주십시오. 이게 참 네. 제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네. 웹서핑 할 때 모든 것들이 아, 글로 된 짧은 괴담들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것도 너무 무서우면 제가 못 보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끊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다가 제가 네. 읽는 속도가 좀 빨라서 네. 어느 정도 파악이 조금 네. 되면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끊을 때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일본발 괴담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 글을 읽고 이상현상을 맞아요. 겪으신 분들이 계시니 뭐 전 거기서 바로 꺼요. 진짜 무서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포 라디오는 시도조차 네.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담력을 키우셔서 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용감해지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네. 자, 그러면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안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혹시 소금 가져왔습니다. 네? 소금만 가져왔어요, 오늘. 오, 와, 좀 만져봐도 될까요? 그냥 집에 있는 소금 이야, 이거 가져왔어요. 혹시 천일염인가요? 맛소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정 모양이 그러면은, 네. 설탕 같은. 소금. 소금 맞나요? 소금, 맛 네. 보셨? 아니요. 맛 안 보셨죠? 네. 되게 설탕. 네. 아무튼 그래도 둘 다 챙겨 다니시는데 네. 설탕만 챙겨 오신 거 보니까 그만큼 좀 더 용감해지신 게 아닌가. 네, 소금만 가져가 볼까 하고. 네. 안 그래도 저는 부모님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어머니께서 챙겨주신 거거든요. 아, 근데 어머니께서 팥은 안 필요해라고 네. 제가 나름의 담력을 쌓고자 오늘은 소금만 가져가겠다. 라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만날 때는 네. 이제 아무것도 안 들고 오시는 거죠? 아니면 이제 여기 탱화가 그려진 티셔츠 같은 거를 제가 입거나. 네. 알겠습니다. 뭐 달마도 같은. 그 부처님 그림 그려진 네네. 티셔츠를 제가 녹음할 때 항상 입어요. 그래요? 남양특집 녹음할 때. 네. 그걸 입으면 괜히 지켜주시는 느낌이 들고 네. 그래서 녹음할 때 입는데 오늘은 또 뭔가 조금 가진 옷 중에서 조금 그래도 무서운 옷을 입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대신에 소금을 챙겨왔습니다. 무섭네요. 네. 네. 자, 제가 그 공포 라디오라는 컨셉으로 네. 한 14년 정도 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네. 많은 사연들을 접하게 돼요. 네. 뭐 물론 그 중에도 예언님 이번 6번째 남양 특집 앨범인 지방령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예언님이 직접 겪으신 지방령에 관한 그런 이야기나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의 어떤 귀신 이야기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지방령에 관해서는 정말 다행히 경험해 본 바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저도 이런 경험을 제가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네. 작년에 정말 처음으로 한번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저는 연마다 귀신 노래를 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겁쟁이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겁이 굉장히 많고
귀신분들께는 항상 높임말을 쓰는 편이고 무언가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티끌 만큼도 없는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봄쯤에요. 심야괴담회라는 프로그램의 로고송과 5번째 귀신 노래인 가위를 작업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형제자매가 없지만 가족 같은 친구들과 그 친구들의 아이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그냥 모두 조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의 아이가 제 뒤에서 뭔가를 봤던 봄이었습니다. 네. 그때 저의 조카가 한국 나이로 4살 정도였을 거고요.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날 때마다 장난도 많이 치고 제가 뭔가 온몸을 던져서 장난을 많이 같이 쳐주는 편이어서 저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날 굉장히 친구도 조카도 오랜만에 만날 날이었고 친구가 먼저 점심을 먹은 다음에 조카를 하원시키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중을 갔는데 평소면은 아마 제가 멀리서부터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아기가 이렇게 배시시 웃으면서 아 문어 이모다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그날따라 되게 이렇게 낯설고 무서운 뭔가를 보는 눈으로 저를 계속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친구 말로는 아기가 아침에 콧물 때문에 병원에 갔다 오느라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봄이었고 봄 중에서도 이제 정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러니까 밖에서 놀기 딱 좋은 날씨였어서 친구가 안 그래도 그 아기를 놀이터에다가 풀어놓으면은 몇 시간이고 집에를 안 들어가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던 터라 저희는 이제 하원을 시켜서 같이 놀이터에 갔어요. 근데 조카가 이제 계속 저를 처음 봤을 때 표정 그대로 뭔가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계속 이렇게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자꾸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끄럼틀에 갖다 놔도 애가 안 놀고 그네를 태워줘도 안 놀고 그냥 저를 계속 쳐다보길래 뭐지? 그랬는데 애기가 갑자기 제 친구 팔을 이렇게 잡으면서 엄마 우리 집에 가자 막 이러면서 되게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을 하길래 친구도 사실 당황해가지고 왜냐면은 놀이터에 풀어놓으면은 계속 노는 애기인데 그래서 일단은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애기가 너무 보채가지고 출발을 일단 하고 친구가 이제 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친구의 짐을 다 들고 친구 뒤에서 따라 걷고 있었고요. 친구는 이제 아기를 안고 앞장서서 가는데 아기가 이렇게 안겨있기 때문에 얼굴은 저를 보고 있는 그 폼으로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문득 제가 정말 겁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평소에 안 하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귀신 노래들을 작업을 할 때여서 정말 그냥 진짜 농담 100%로 혹시 내 옆에 몇 분 계신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진짜 농담으로 말을 했는데 저와 다르게 제 친구는 이제 겁이 없어서 그런가? 하더니 이제 저보다 한 수를 더 떠서 조카한테 이제 누구누구야? 이모 옆에 누구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몇 명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모랑 이렇게 손가락을 접어줬거든요, 애기 손가락을. 근데 애기가 이거를 딱 피더니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겁쟁이기 때문에 친구한테 그만해라. 이제 안 해도 이제 그만해. 그랬는데 친구가 이제 신나서 아저씨가 있느냐, 뭐 언니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봐서 저는 이제 그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만해라. 그만 이제 빨리 집에 데려가서 애를 재워라 하고 이제 저는 작업을 하러 이제 갔어야 돼가지고 그리고 하필 또 귀신 노래를 쓰러 작업실에 가야 돼서 굉장히 조금 찝찝한 마음으로 작업실로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가위라는 노래에 첫 소절 정도를 딱 썼을 때
그 친구한테 카톡이 와서 봤는데요. 카톡에 이제 이모 등에 아저씨 있었대. 이게 한 줄이 딱 와 있어서 기절할 뻔했고 정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럴수록 이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좋은 쪽으로 막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이어서 네. 4살 정도의 아기의 눈에 무섭게 보일 수 있을 만한 게 뭘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절에 그 사천왕 그 아저씨들 계시잖아요. 입구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절에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좋게 생각했을 때 뭔가 뭐 장군신이시라거나 하여튼 좀 험악하게 생기셨지만 그래도 도와주려고 계신 분이 아닐까 하고 이제 좀 자기 합리화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 이 얘기를 해드렸을 때 네. 어머니께서 이제 너 귀신 노래 5개잖아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5분이 이렇게 어벤져스처럼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에 지박이라는 노래를 또 발표를 하게 되면서 6분이 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네, 그게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제 첫 경험담입니다. 와. 조카가 갑자기 이렇게. 네.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그 조카가 네. 이 손가락으로 5이란 숫자를 표현할 줄 아는 나이였을까요? 그쵸, 4살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친구가 이거를 접어줬는데 아기가 이거를 이렇게 피는 순간이 전 너무 무서웠어요. 와. 그게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는데 네. 막 클로즈업 되네요. 네. 5이야. 네. 그러니까 이모 옆에 누구 있어? 네, 이렇게 해서 몇 명 있어? 그 이모랑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탁 피더니 이렇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네.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저도 이걸 어딘가에서 네. 말씀드린 적이 딱히 없어서. 와. 네. 지금 1분, 2분, 3분, 4분, 6분이 지금 아주 못 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드립입니다. 네. 야. 자, 그러면 우리 예언님의 네. 6번째 앨범 네. 지박을 네. 축하하는 의미로 네. 저도 지방여행에 관한 네.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들어주시겠어요? 예. 네. 가능하십니까? 도전하겠습니다. 집중해서 그 장면을 상상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거 무서운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나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제가 증상이 있으셨어요? 증상이 있었어요. 진짜 어떡하지? 근데 증상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지금 말하면 재미가 없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듣겠습니다. 다 듣고 다 들려드리고 나서 제가 어땠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놀래라. 지금 맞은편에도 여자분이 계시길래 놀래라. 여자분이 누구시지 했는데 매니저님 남자분이었는데 했는데 예언님이셨네. 아이고. 자, 이번 이야기는 사연자 D씨가 직접 겪은 일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가 좀 섞여 있습니다. 어느 늦여름 저녁에 이 사연자 D씨가 퇴근을 해서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아파트 입구에 보면 유리문,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 유리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리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따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컨디션도 안 좋고 심지어 밥도 바빠서 굶었는지 힘이 없더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1층으로 서서히 다가가는 와중에 집에 가서 뭐 먹지? 뭘 하지? 바로 쉬어야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할머니가 계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께 꾸벅 인사를 하고 이제 고개를 딱 들었는데 보통 할머니가 먼저 서 계시면 당연히 이 할머니께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셨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여전히 위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잊어버리셨나 하고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근데 그 아파트가 좀 독특한 게 있었어요. 그때가 코로나 시절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손으로 보통 버튼을 누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 발로 센서를 건드리면 엘리베이터가 호출되는 그런 식의 아파트였대요. 그래서 할머니를 비껴서 이렇게 발로 갖다 대는데 그 순간 이 D씨는 아파트를 튕겨 나가듯이 뛰쳐나갔어요. 그러다가 그 중문이 보통 그 센서가 감지하고 천천히 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열리기도 전에 이제 뛰어나가는 바람에 거기에 쾅 부딪힌 거예요. 이마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요. 자, 예언님은 왜 그렇게 놀랐는지 아시겠어요? 뭐 누군가가 계셨겠죠. 네. 이 D씨가 센서를 건드리려고 발을 쭉 내미는데 분명히 발을 내밀었단 말이죠. 근데 실수로 할머니 발을 밟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깜짝 놀라는 순간에 뭔가 알아차린 거죠. 분명히 할머니의 발을 밟았는데 그 발을 통과해서 바닥으로 닿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 보통 영화 같은 걸 보면 막 천천히 막 고개를 들다가 화들짝 놀라거나 네. 아니면 막 턱을 덜덜 떨면서 뭐라고 말을 건다던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었대요. 그냥 무작정 뛰쳐나가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 그 유리창에 부딪히는 그 소리를 듣고 몇 분이 달려 나왔대요. 무슨 일 있나. 근데도 뭐 주변 사람들 아랑곳 않고 그냥 정신이 막 혼미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그분이 업체 운영하시던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최대한 일찍 퇴근을 하고, 그리고 예. 밤늦게 보통 그 담배 생각이 나면 예. 그 주차장 쪽에 가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곤 했단 말이죠. 근데 절대 못 가겠는 거예요. 그죠. 강제 금연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얼마쯤 지나서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좀 무뎌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봤겠거니 그래,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제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그리고 니코틴 생각이 날 때면 나가서 담배도 태우고. 다만 그때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네. 원래 담배를 피우던 주차장 쪽이 아닌 그 분리수거장 옆에 있는 흡연 공간에서 담배를 태웠대요. 근데 그렇게 한창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저쪽에서 순찰을 돌던 경비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그분과는 되게 친한 사이였어요. 뭐 서로 사장님이니 뭐 사장님 뭐 잘 계시죠? 뭐 그렇게 인사하면서 지내는 사이였는데 그분이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래 주차장 옆에 있는 예. 흡연 공간 쪽에서 담배를 피우셨잖아요. 근데 분리수거장에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물으신 거죠. 아니 웬일로 여기서 담배를 피우냐. 왜냐하면 친한 사이였다 보니까 네네. 이분이 이제 순찰을 돌다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는지 그걸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D씨가 이분께 자초지종을 설명해요. 그 얘기를 찬찬히 듣다가 이 경비원 분이 자네도 봤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 방향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경비원 분에게 여쭤봤답니다. 혹시 무슨 일을 겪으신 거냐? 그랬더니 이 경비원 분이 아주 찜찜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래요. 당시에 이 경비원 분이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시다가 이 아파트로 이직을 하신 상태였어요. 근데 한 몇 달 전에 계속 민원이 빗발치더라는 거죠. 그 아파트가 좀 특이한 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계단이 있고 예. 그리고 중앙에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앙 계단 쪽에 그 옆집들이 빗발치게 민원을 넣는 거죠. 밤늦게. 내용이 뭔고 했더니 밤마다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자기들이 찾아가 봐도 계단실 아무도 없다. 도망치고 장난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민원 접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이 경비원분이 또 전화를 받았어요. 당장 출동을 했죠. 근데 이 경비원분이 계단실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소리가 들린다던 층으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계단실로 갔다가 뭐 눈치채서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리가 들린다던 그 층에 도착해서 계단층 문 앞에 섰어요. 아, 진짜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소리가 좀 이상해요. 따가다다닥, 따가다다닥. 이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 잡았다 이러고 계단실의 문을 확 열었는데 이 경비원분은 그대로 비명도 못 지르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현님, 보통 그 나이가 많은 어르신분들이나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이 그 계단을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는지 아세요? 천천히 내려가시죠. 그렇죠. 네. 아, 잠깐만요. 너무 네. 오. 보통 나이가 많은 어르신분들 혹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계단을 찬찬히 예. 한 발씩 내려가죠. 근데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난간 있잖아요. 그죠. 난간을 이렇게 붙잡은 상태에서 한 발 한 발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시죠. 근데 그쪽에 웬 할머니가 계시더래요. 근데 보통 할머니가 아니라 손발톱이 이만큼씩 긴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러면서 그 손발톱이 옆으로 내려가면서 그 난간에 보면 봉이 있잖아요. 그 봉에 따그라락, 따그라락, 따그라락 그렇게 스치는 소리였던 거죠. 근데 그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아는 분이었대요. 그렇게 민원이 빗발치기 몇 주 전에 돌아가신 거주민 할머니셨던 거예요. 이분이 그 따님이랑 두 분이서 사시는 분인데 이 딸이 이제 서울에 출장을 간 사이에 할머니가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이 급하게 119에 전화를 했고 이제 그렇게 가봤더니 거실에서 숨이 멎은 채로 그렇게 돌아가신 상태였대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계단실에서 저러고 계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식겁을 했대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다른 계단으로 돌아와서 급하게 도망쳐 내려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 할머니가 계속 보이더래요. 매일매일요. 어느 날은 그 중앙 계단 앞에 앉아서 고개는 푹 숙이고 있는데 눈을 위로 치켜뜨면서 이 경비원 아저씨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봤으면 도와줘야지. 봤으면 좀 도와줘야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 경비원분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그때 똑같은 차림과 그 손발톱이 길대잖아요. 똑같이 긴 상태로 손을 싹싹 빌더래요. 이렇게. 손톱을 막 부딪히면서 제발 나 배고파. 밥 좀 줘. 먹을 것 좀 줘. 나 배고파. 막 그렇게 빌더라는 거죠. 이야, 정말 환장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대요. 내가 혹시 간단하게 제사상이라도 차려드리면 괜찮아지실까? 근데 그것도 괜히 어설프게 차렸다가 그쵸. 더 들러붙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할머니의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어머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배고프다 하신다. 제발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고 나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후로 시간이 지나고 이 D씨가 본 거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D씨는 궁금해지더래요. 아니, 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그 할머니가 어떻게 손발톱이 이렇게까지나 길어질 수가 있겠냐. 이 경비원분이 말씀하시기로는 그 남의 일이라서 좀 쉽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 딸이 어머님을 온전하게 멀쩡히 모신 것 같진 않다. 오죽하면 자기 딸이 아닌 남한테 와서 배고프다고 그렇게 싹싹 빌고 계시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D씨가 참 가만히 듣는데 그 순간에는 진짜 무서운 마음보다는 좀 짠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 경비원분이 새삼 대단해 보이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겪어도 이렇게 잘 이겨내시고 버티고 일을 하실 수가 있냐. 그렇게 여쭸더니 이 경비원분이 피식 하고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왜 이 아파트로 이직을 했는 줄 아느냐 하고요. 자, 이 D씨가 사는 아파트로 이직을 하기 전에 이 경비원분은 다른 아파트 상주 경비원으로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날도 한 밤 12시 그 정도 돼서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저기요! 저기요! 보통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장난을 치는가 보다. 그때는 무서움보다는 짜증이 더 컸대요. 근데 막 여기저기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발길을 돌려서 경비실로 향하는데 이번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저기요! 저기요! 대체 뭐냐? 근데 그 순간에는 소름이 쫙 돋더래요. 그래서 막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자, 결국에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자, 저쪽 분리수거장 안쪽에 있는 의류수거함 쪽이었어요. 그 속에서 하얀 팔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는 막 뭘 찾듯이 막 더듬으면서 목소리로는 저기요! 저기요! 하면서 웅웅 울리는 목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겁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막 비명을 지르고 경비실로 가서 바로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일을 그만두고 요양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몇 달 쉬시고 나서 이렇게 D씨가 사는 아파트로 이직을 해오신 거였죠. 그래서 이 경비원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나중에. 도대체 그 정체는 뭘까? 답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경비원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혹시 그 의류 수거함 속에 그 죽은 사람의 옷을 함부로 버린 게 아닐까? 보통 그 망자의 옷, 예. 특히 그 특별히 좋아했던 옷이나 아니면 평소에 자주 입었던 옷은 태워주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의류 수거함 쪽에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할머니 일에도 꿋꿋하게 계속 일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기요! 저기요! 이 목소리가요, 제가 어떻게 흉내낼 수 있냐면, 이 제보자분과 인터뷰를 할 때 그 당시에 그 경비원분이 최대한 똑같이 따라한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였대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제보자분이 그 장소에 대해서 듣고 다시 이제 전화로 저한테 들려줬던 거죠. 네. 그 당시에 그 목소리랑 되게 비슷한 어떤 톤이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끝나고 어떤 후유증을 겪었는지 네네네.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때 인터뷰하고 나서 밤에 재활용을 버리러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한 달 동안. 너무 무서운 거예요. 머리를 감으면서 막 생각나고 이래서 제가 욕실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샤워기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네네네. 감잖아요. 근데 샤워기 반대 방향으로 벽을 등지고 네. 이렇게 눈을 최대한 막 따가운데 뜨려고. 뜨려고 노력하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좀 버텼던 것 같습니다. 자, 예은님은 한 두세 달 가겠죠? 자, 오늘 우리 예은님과 함께 아주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예은님 6번째 공포 시리즈 앨범 지박,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저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네네. 이 지박이라는 뮤직비디오에 창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주신 디자이너분이 다시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리 봤는데 네. 진짜 눈물 날 뻔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같이 챙겨봐 주시면 이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되게 기괴합니까? 예, 많이 기괴하고요. 아. 편곡자 친구들이 메스껍다고 어? 그랬는데 토할 것 같다고 너무 불쾌하고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의도한 바대로 뮤직비디오가 나온 거라서 디자이너님께서도 너무 정말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성공했네요. 네. 네. 저희가 모두가 겁쟁이다 보니 네. 그런 반응들이 이제 눈물 날 것 같아요. 메스꺼 네. 이런 반응들을 얻게 되었고 맞아요. 근데 이제 같이 보시면은 그런 걸 좀 즐기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예언님 노래를 그냥 귀로만 들을 때랑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듣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특히 이제 네. 그 창귀 뮤직비디오 만들어주신 고 디자이너님께서 네. 창귀 때도 정말 역작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했었고 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한번 다시 하시죠 해서 이야. 예, 또 엄청난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먼 것이 나타났구나. 막 이런. 험해요 진짜. 네. 험해요. 네. 자,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그죠? 네. 자,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아마 시청자분들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바로 이 영상 끝나고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예언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또 만나요. 네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들어와 나가 나는 태소부터 나는 태초부터 나는 원래부터 나는 처음부터 나는 계속해서 나는 끊임없이 나는 한결같이 여기에 있는데 당신은 누구야 당신은 누구야 당신도 대체 누군데 여기 있어 내 집에서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아무 것에도 손대지 말고 흔들 손모가지 싫어 나가 아무도 들어오지 처음부터 나는 원래부터 나는 태초부터 나는 태소부터 나는